이 도대체 암이 뭔가요? 아주 기본적인 단위의 DNA가 결합하고 복제하고 하는데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어지수, 성장하는 어른을 위한 지적인 수다방 시즌 2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뭐 80세 시대를 넘어서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래 사는 거하고 같이 오는 것이 여러 가지 질병들, 그 중에서도 치매, 암, 이제 이런 걸 앓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시간이 어른들을 위한 이제 의미 있는 컨텐츠를 나누는 시간이어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수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뭐라 그러죠? 네, 종양내과입니다. 종양내과. 네. 근데 굉장히 이력이 특별하세요. 학부에서 물리학을 하고 대학원에서 의료사회학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의과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의사가 됐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의사 생활을 좀 하다가 제약회사에 가서 항암 신약 개발을 하는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의사가 되신 분이죠. 그죠? 네, 굉장히 드문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 왜 그런 결정, 그런 공부들을 하셨어요? 그냥 그때는 좀 내가 뭘 돼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 젊을 때는 내가 이걸 좀 하고 싶다, 해보고 네. 싶다 이런 네. 생각을 하니까 그냥 도전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의료사회학을 하게 된 것도 그 전에 사진을 제가 했었는데 사회적인 이렇게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를 해보려고 사회 곳곳을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4년간 열심히 찍어보고 깨달았죠. 자질이 없다. 안 해야 네. 되겠다.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보러 다니던 사회 곳곳의 모습이 있으니까 모르고 지냈던 현실을 알게 됐으니까 사회학을 네.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전환을 한 것이고 또 근데 사회학을 그 중에서도 하다가 의료사회학을. 제가 알레르기 심해가지고 병원에 자주 다니면서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의사들하고 관계도 안 좋고 도대체 왜 이러나. 근데 이제 사회학과에서는 이게 왜 이러나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네, 학문이니까 네. 병원에 다니면서 어떤 걸 경험하는가. 그렇게 하다가 이런 분야가 또 있구나. 이거 좀 해봐야 되겠다. 또 해서 의료사회학을 했고요. 의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경향적으로 이렇게 좀 의심하는 것과 의학적 실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알아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구나. 그래서 유학간셈하고 이제 의대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의대를 갔었어요. 편입으로 이제 연대를 갔는데 연대에서 이제 제가 그 의학 이러이런 취지로 난 의학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좀 높이 사서 네, 네.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공부는 당연히 못했고요. 제가 그 용어도 다 그냥 와 이러면 수업이 끝나는 거야. 와 신기한 별게 다 있구나. 이제 사회학과 대학원으로 돌아가야지 했는데 사실 하면서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인턴을 했는데 인턴은 공부 못해도 너무 잘할 수 있었어요. 이 의사로 실제 일을 하는 것과 학교 성적으로 네. 공부 잘하는 거 조금 다른 문제였어요. 나이도 많고 또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나이를 그리고 환자를 먹어가면서. 대하고. 그래서 저는 좀 점점 재밌어서 그냥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제 의사가 되게 된 과정이고 또 그 이후로도 이렇게 목표를 명확하게 갖긴 하지만 잘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가진 네. 대로. 근데 그러다 보면 딴 길이 좀 나오고 그냥 그렇게 좀 되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선생님을 모시기를 잘했다. 이렇게 일단 관점이나 경험의 폭, 시선이 다르니까 이제 환자를 대할 때도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있는데 이게 제가 포스트잇을 많이 붙여놔가지고 이 책이 좀 지저분합니다. 유방암 굿바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실까요? 나온 지는 꽤 한 10년? 네, 원래 이름은 한쪽 가슴으로 사랑하기. 사랑하기.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네. 2판으로 책 제목을 바꿔서 이제 출판사가 바뀌는 바람에 두 번째 책이 나왔고 내용은 약간 업데이트 네, 돼서 네, 네. 됐어. 이 책이 선후배 사이예요. 그러니까 후배. 근데 그분도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유방암 환자가 됐고 선배 우리 이 교수님이 이제 선배이자 의사로서 그분을 치료한 이제 그 얘기를 환자가 유방암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 가면서 본인에게 일어났던 일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환자 입장에서 쓰면 이제 선배이자 의사의 입장에서 또 그 다음 장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그냥 유방암에 대한 건조한 정보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책을 읽을 때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현재 꼭 유방암으로 투병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특히 여성들, 우리나라 여성들 사이에서 이 유방암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또 우리 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이제 얘기를 들어갈 건데요. 선생님, 암이 뭐예요? 양성이야. 양성이에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악성입니다. 암이란 말인가요? 네. 이 도대체 암이 뭔가요? 암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몸의 세포를 이루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의 DNA가 있잖아요. 그 세포는 평생 자가 분열을 해가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또 세포가 죽어 나가고 우리 생명이 닿는 순간까지 매번 재생되고 소멸되고 재생되고 소멸되고를 반복하죠. 세포 분열 과정에서 DNA들이 결합하고 또 복제하고 하는데 그거 할 때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그 DNA 에러를 가진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 오류가 많이 쌓이면 암이 된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DNA의 이상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는 특정 세포가 무한히 증식한다. 저는 이것을 암의 정의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에러가 생겨요? 어떤 요인이 가장 큽니까? 이 종양학계 내에서 유명한 분이 이제 지금도 미국의 저명한 종양학자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2017년에 사이언스라고 하는 네. 이제 페이퍼에 네. 논문을 내셨어요. 왜 이런 일이 그러면은 생기는가? By luck. 그냥 운에 의한 몰라요. 거라는 거예요. DNA가 이렇게 분열하면서 생기는 이 에러는 그냥 우리도 모른다. 우리가 암이 생기는 원인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담배 네. 하면은 폐, 암 이쪽, 호흡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드물지만 햇빛을 많이 쐬면 피부암. 그다음에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오래되면 간의 암. 이렇게 인과관계를 알고 있는 암이 있는데 그건 10%.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암은 10%, 네. 나머지는 다 운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라고 어떤 DNA가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다만 그 환경은 알 수 있어요. 네. 어떤 환경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예를 들면 작년 11월 달에 또 네이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페이퍼에서 두 편의 논문 또 올해 1월에 한 편의 논문이 나온 것에 의하면 대장암은 대장 표면이 대장암 점막 표면이 멀쩡하다가 이 세포가 좀 많아집니다. 어떤 계기에 의해서 많아지다가 동그랗게 폴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오래 가면은 커다랗고 단단한 암세포가 되기 직전에 그런 폴립으로 또 크고 그것을 놔두면 나중에 암이 되는 건데 이 점막이 많아지는 시점부터 암세포가 되는 데까지 15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대장암은 평균 발생 연령이 68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15년 걸린다고 치면은 50 50대 초반에 내시경을 해서 폴립을 떼면은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폴립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폴립이 생기지 않는가를 연구한 결과가 작년에 실렸는데 네. 그 시작은 청소년기라는 거예요. 이때 유전자 변이가 네. 싹은 이미 10대 후반에 유전자 변이가 오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거를 추적해서 밝힌 논문이었는데 그 10대 후반에 햄버거, 그다음에 좌식 생활, 공부하기, 공부 많이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그런 거는 돌연변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공부 안 하면 뭐 해야 돼요? 운동. 운동. 밖에 나가서 놀고 네. 씩씩하게 뛰고 네. 그 시기를 그렇게 보내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학원 다니고 밤에 잠 안 자고 네. 예를 들면 이런 환경적인 요인은 10대 후반에 뭔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그 돌연변이들은 돌연변이인 채로 있지만 잠복해 있다가 쌓이면 암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막대하다는 거예요. 이런 변이 과정은.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운동을 꼭 한다. 그 다음에 고기 먹는 생활 습관을 버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그 시간을 충분히 지연시킬 수는 있죠. 대장암은 그렇다는 거고, 유방암은 사실은 과도한 여성 호르몬의 노출, 우리 몸이 여성 호르몬의 노출이 오래되면은 올 수 있는 그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는 난소도 있지만 지방도 있는 거예요. 지방 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뚱뚱해지면 살이 찌면 여성암 걸릴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확률적이고 유방암에 걸릴 유전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안젤리나 졸리 같이. 그렇죠. 네. 하지만 90% 이상은 자기가 살아가는 과정의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돼서 나중에 암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방암 걸리고 나서 재발에도 영향을 미쳐요. 아하. 그래서 저희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뱃살을 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가요? 죽기보다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피부에 우리 알잖아요. 이거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럼 너무 모욕감을 네, 느끼잖아요. 그럼 뺍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많이 잡는데. 그래서 이거 이만큼 이거 7cm 이렇게 그래서 권고하고 있어요. 이 두께를 재서 네. 측정하고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정도로 환경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이 유전자의 변이와 그 변이의 축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암을 얘기할 때 유방암을 포함해서 가족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결국 동일한 환경에 같이 노출이 됐다. 그래서 가족력이 발병의 꽤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암은 90%는 가족이나 유전적인 요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나의 문제인 거예요. 정말 동일한 유전자에 의해서 암이 생기는 사람은 5에서 10%. 대부분은 그냥 우연히. 네. 또 가족이다 보면 생활 습관이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환경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그 요인을 알면 굉장히 더 타이트하게 네. 관리하고 네. 검사해야 되고요. 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에 의해서 자기가 살다 보면 발생하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암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이 좀 위안이 되는데요.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야 가족력이야 이건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원인인데 이게 내가 살아간 거야 라고 한다면 정신 차리고 네, 그렇게 맞습니다. 안 하려고 조심하고 이러면 괜찮아진다라는 게 훨씬 희망적으로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엄마들이라면 자녀가 있는 특히 10대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라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좀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암이 뭐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뭐 1년, 2년, 3년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10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보통 발병하기까지 3, 40년 그럼요. 네. 이렇게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른 결과니까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선생님 말씀을 좀 더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을 진단받으면 하루가 급해서 네.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미 그것은 4, 50년 전에 결정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이걸 암이라고 아는 순간은 굉장히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서양에 비하면 우리나라 유방암이 발병하는 연령대가 네. 뭐 한 10년 이상 젊다 이러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게 미국 그리고 유럽은 유방암은 60대 후반, 70대에 걸리는 병이에요. 뚱뚱한 할머니들의 병. 네, 네. 주지사들의 어머니 뭐 어머니. 이런 분들. 근데 한국은 엄마들의 병이에요. 안 뚱뚱한 엄마들의 병. 아시아는 그렇습니다. 미국 유방암 환자들의 유방암 조직과 한국의 젊은 유방암 환자들의 조직을 유전자 연구를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연구에 제가 이제 일원이 돼서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다르다. 어떤 시그널이 완전히 차이가 나요. 하지만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는 아직 모른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걸 증상이라고 해야 될지 다르면 투약하는 약이라든지 이것도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를 다르게 한다 이런 원칙은 없고요. 의학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지 않으면 이 표준 치료를 바꿀 수 없어서 상당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제 그러는 사이에 많이 서양화됐잖아요. 아시아도. 네. 그래서 점점 이 발생 연령이 네. 최근에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저희 그 평균 발생 연령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5년 정도 앞당겨져 있어요. 55세 정도 되거든요. 네. 미국이 68년, 네. 일본은 한 55년, 한국은 48세에서 한 50세 정도로 조금 이동하는 걸 보면은 네. 뭔가 이런 식생활, 서양화 네, 과정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다. 네.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제가 이제 이걸 조사를 쭉 해보니까 다른 암은 발생이 좀 줄어드는데 유방암은 늘고 있다. 네. 같은 요인으로 보면 될까요? 네. 식습관. 대개 암이 얼마나 많은가의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냐 이제 이렇게 보는데 2000년에 인구 10만 명당 25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2020년인데 한 58명, 60명 가까이 되니까 예를 들면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110명이에요. 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암이고 한국이 그 속도를 엄청나게 이 따라가고 있어요. 증가 속도는 빠른 상황이고요. 대장암도 감소하는 추세. 많은 암들이 그런데 유방암은 진단과 이 발생 환자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일단 늘고 있다. 네. 자, 1회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2회에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진단, 치료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